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2월 22일 수요일입니다. 비트코인 24,300달러 마이너스 1.4%, 이더리움 1,650달러 마이너스 2.6%, 리플, 에이다, 도지, 폴리곤 모두 마이너스고요. 폴리곤, 니오 프로토콜, 플로우 등 최근 상승 많이 했던 코인 위주로 하락폭이 큽니다. 비트코인 도면스 40.6%로 하루 전보다 0.1% 상승해 이더리움은 17.2%로 0.2% 오히려 감소를 했고요. 이더리움 도면스 감소하는 것은 알트코인들 가격 하락에도 영향이 있는 거고 개인들 자금 빠르게 신규로 안 들어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세력들 코인의 자금을 대량 현금화시키는 구간이 나오는 거죠. 코인 나스닥 하락은 우선적으로 러시아에서 푸틴 미국하고 핵전력 감축하겠다는 조약 참여 중단을 선언을 했습니다. 미국이 핵실험하면 러시아도 실험하겠다고 하면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하는데 미국이 개입하지 말라는 푸틴의 의도이고요. 하루 전 바이든 대통령 미국 대통령날 기념일에 기습적으로 우크라이나 방문해서 5억 불 추가 지원 협상과 연내 종전 결의 발표를 하면서 러시아 이번에 자극한 게 푸틴이 핵폭탄 연설한 데 주요 원인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바이든도 내년 재선이 시급하지만 러시아 푸틴 역시 전쟁에서 패배하거나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이라도 점령을 못했을 경우 푸틴의 장기 집권 바로 종료되고 푸틴과 추종 세력들도 러시아 내 축출될 가능성이 매우 크죠. 푸틴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대가도 크지만 패배하면 손실도 그만큼 큰 거고요. 바이든 역시 평화적으로 러시아 전쟁 종료 해결을 하면 미국 거시경제 고금리의 장기 경기 침체 앞두고 있는데 오히려 높은 금리 속에서도 나스닥 코인 상승하면서 성공적인 내년 재선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과가 좋은데 미국인들 바이든 대통령 다시 안 뽑을 이유가 없는 거죠. 바이든이나 푸틴 역시 서로 입장이 명확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팽팽한 대립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영내 러시아 군대 점령지를 보면 2월까지만 해도 키우 북쪽, 헤르손 남쪽, 도네스크 동쪽 핵심 지역 러시아가 점령 이후 적극적인 우크라이나의 반격으로 다시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하지만 3월부터 러시아 군대 재공세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여기 전투 범위가 다시 늘어나는 거죠. 올해 안에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못 끝내면 미국 러시아 협상에서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을 러시아에 내주면서까지 전쟁 종료시켜야 할 가능성이 존재를 하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누가 승리하던 간에 올해 안에만 종료되고 나스닥 코인 상승하고 내년에 재선 승리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 거고요. 하지만 전쟁은 장기화되고 우크라이나 지속적으로 미국의 무상 원조 발할 때는 미국도 손실이 크기 때문에 재선 가능성도 불투명해지는 겁니다. 미국 러시아 갈등에 비트코인 역시 25,000달러 터치만 하고 다시 내려온 상황이고요. 워렌 버핏 TSMC 글로벌 1등 반도체 매도하고 미국 빅테크 CEO 임원들도 나스닥 매도하는 추세인데 비트코인 쉽게 상승을 못한 거죠. 비트코인 25,000달러 이상에서 대량의 숏 포지션 위치에 있어서 26,000달러까지만 상승하면 27,000달러, 30,000달러까지 직행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듯이 세력들도 25,000달러 이상에서 숏 포지션 많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꼬시기로 25,000달러 아래 횡보하게 만드는 거고요. 거기에 비트코인 세력들 물량하고 개인들 거래도 빠르게 늘어나야 하는데 러시아 핵전쟁 공포감에 쉽게 자본들이 진입을 못하는 모습이죠. 미국 러시아 전쟁 어떻게 될지는 개인이 알 수가 없는 거고 현실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비트코인 2만 달러 아래에서 매수하셨다면 24,000달러 부근에서 50% 정도는 익절을 하시고 나머지는 현금 대기하면서 시장 움직임 지켜보는 게 필요하고요. 거시경제 호재로 비트코인이 급등하며 27,000달러에서 3만 달러까지는 빠르게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워렌 버핏 관점처럼 성장주 나스닥 재하락이 오면 코인도 같이 큰 하락이 오기 때문에 22,500달러 핵심 저항 라인, 손절 라인 책정을 해두시고 트레이딩 관점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무작정 고수익, 고리스크 가져가는 것보다 일부 익절 이후에 다음 거시경제 나스닥 움직임을 지켜보는 게 현실적일 듯 합니다. 코인 투자 이번에 다 잃으면 다음 반등장에 큰 수익 보기가 힘들죠. 중경투 관점에서는 연준이 언제까지 금리 인상할 수 있냐가 핵심일 듯 합니다. 최근 비트코인 24,000달러, 25,000달러 중요 구간이 있을 때 연준이 앞으로 금리 인상 더 안 한다는 시그널만 주면 풀매수해서 홀딩이 가능한 거고요. 하지만 미국 인플레이션율 재상승 우려에
있는데 최근 패드워치는 6월까지 25bp 금리 인상 3번 이상 더 할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변동이 지속될 가능성이 존재를 하는 거죠. 비트코인도 16,000달러 전 저점 재도달은 안 하겠지만 또 빠르게 25,000달러 돌파 쉽게 못할 가능성도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갑자기 러시아 전쟁 종료가 되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는 개인들이 모르는 거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코인베이스 1분기 어닝 발표가 되었습니다. 어닝 발표 전 빅테크 따라서 코인베이스 주가 마이너스 4.8% 하락 중이었는데 어닝 발표되고 나서 플러스 1% 약간 반등을 했고요. 작년 11월 FTX 파산 이후 코인베이스 실적 계산해서 이번에 발표된 건데 당시 비트코인 16,000달러 가장 저점의 거래량도 최악이었죠. 때문에 이번에 실적 나쁘게 나올 줄 알고 있었는데 예측치보다 실적은 약간 정도는 더 잘 나왔습니다. 1월에 비트코인 알트코인 반등 오면서 거래량 급증한 게 컸죠. 올해 5월 2분기 어닝에서도 코인베이스 순이익 마이너스 적자 나올 것으로 시장은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적자 폭이 작년에 비해서 작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요. 여기 예측치 보면 매출 약간 증가하고 주당 순이익 예측치도 2분기보다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시경기 악화로 코인 개인들 소매 거래량은 감소하는데 코인베이스 인력 해고 및 비용 절감 조치로 순이익 하락폭을 줄이겠다고 어닝콜 발표를 했고요. 코인베이스가 당면한 문제는 미국 규제 프레임이 확대되는 것이 내년에도 코인베이스 수익 악화에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코인베이스 이렇게 쌍봉 만들고 나스닥 하락에 따라서 내려가면 주가 역시 전저점 31달러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2년 이상 코인베이스 홀딩한다고 했을 때 올해 하반기 코인베이스 저점 나올 때부터 모아가면 좋을 주식이다 생각이 듭니다. FTX 파산 이후 기관 투자는 코인베이스 내 안전하게 거래되는 거고 SEC 미국 증권감독위원회 올해 안에 확실한 코인 규제 프레임 만들어낼 듯 하고요. 무엇보다 코인베이스 미국 기업에게 유리한 코인 규제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역시 트래블루 발표 이후 개인 투자자들 해외 거래소 이용률이 줄어들고 국내 거래소에서 코인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졌죠. 그리고 비트코인도 하락은 했지만 나스닥 QQQ도 300달러 무너지고 298달러 직전 저점 깨고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클 버리가 2021년 닷컴 버블 때 플러스 30% 일시적인 반등하고 이번 반등이 비슷하다고 트윗을 했었는데 이렇게 QQQ 이번 하락이 280달러 핵심 저항 라인 지지를 못 받으면 빅쇼트 마이클 버리 전망처럼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스닥 내려오는데 시간은 걸리겠지만 높게 상승한 만큼 내려오는 폭도 매우 클 듯 하고요. 280달러 라인은 절대적으로 지켜줘야 됩니다. 280달러 구간 도달을 하려면 3월 말 4월 미국 빅테크 4분기 어닝 실적 발표하는 구간 정도가 될 것이다 예상이 되고요. 연중 고금리의 애플,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계속해서 좋게 나와줘야지 나스닥도 반등이 가능하다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미국 경제 사전에 어떻게 될지 예상해 볼 수 있는 월마트 1분기 어닝이 발표가 되었고요. 월마트 실적 어닝 비트로 잘 나오긴 했지만 가이던스 향후 월마트 매출은 감소할 것으로 어닝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인플레이션율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월마트 내 식료품 구매량 줄어들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당장에 먹고 쓰는 제품 구매는 하지만 대량으로 사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 소비자들 저축률이 낮아지고 카드 연체로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이 최근에는 매우 신중하게 쇼핑을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월마트도 이번 실적 어닝 비트는 했지만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불투명하다 부정적인 어닝콜을 했습니다. 월마트 주가 보면 실적 발표 후에 마이너스 10% 크게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이 왔습니다. 하지만 반등폭이 1%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이고요. 그러면서 미국 2년물 국채금리 보면 4.7%로 작년 8월 고점 구간까지 거의 다 도달을 했습니다. 2년 이후에도 미국 금리 여전히 높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는 거고 주식보다 기관 투자자 많은 국채 시장에서 이렇게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 미국 기업들 실적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상이 되고요. 거기에 10년물 국채 수익률 역시 작년 11월 가장 높은 4% 구간에 거의 다 도달한 3.9% 수준으로 폭등을 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율 재상승 우려와 함께 러시아 핵전쟁 리스크까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국채 수익률도 단기에 빠르게 상승을 했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